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 말하고 보여주고 싶었다. 누군가의 눈에 비치는 나 자신을 그 눈빛 속에서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뭔가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말했다.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꺼냈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멈추지 못했다. 그 순간의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자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고 과시라고 하기엔 너무 절박했다. 그것은 어쩌면 확인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현자는 자신의 지혜를 숨긴다. 이 문장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 하고 생각한다. 아는 사람은 조용하고 모르는 사람이 더 떠든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회의실에서, 모임에서, 가족 식탁에서 누군가는 쉬지 않고 말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말하는 사람이 늘 옳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틀린 경우가 많았다. 조용히 듣던 사람이 나중에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제야 공기가 바뀌었다. 아,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한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아는 척하지 말아야지. 나는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나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어느 순간 다시 입이 열린다. 다시 말이 흘러나온다. 다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꺼내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밀려온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습관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었다. 왜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 할까? 왜 우리는 증명하고 싶어 할까? 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숨기지 못할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멈칫거린다. 대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대답은 어렵지 않다. 다만 그 대답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유는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인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반응을 통해 확인받으려 한다.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여주면 안심한다. 누군가가 감탄해주면 비로소 믿게 된다. 내가 옳았구나. 내가 괜찮구나.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런 확인이 필요 없다. 자신이 아는 것을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타인의 반응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드러낸다고 해서 그 알미 더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왜 증명해야 하는가? 그래서 숨긴다. 아니, 숨긴다기보다는 굳이 꺼내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 지점에 있지 않다. 우리는 늘 불안하다.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맞는지, 내가 가진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자꾸 꺼내 보인다. 마치 상점 주인이 자신의 물건이 진품인지 확인받기 위해 감정사에게 매미는 것처럼 우리는 타인을 감정사로 삼는다. 타인의 눈빛에서 가치를 읽으려 한다. 타인의 반응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면 할수록 타인은 오히려 고개를 돌린다.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타인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왜 그럴까? 왜 보여주려는 행위 자체가 역효과를 낳을까? 그것은 아마도 보여주려는 행위 자체가 불안을 드러내기 때문일 것이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빛난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본다. 그러나 자꾸 보여주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의심을 산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애쓸까?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 진짜라면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타인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불안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타인은 그것을 읽는다. 이것은 역설이다. 인정받고 싶어서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인정을 멀어지게 한다.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증명하는데 증명하려는 행위 자체가 가치를 깎아내린다. 우리는 원하는 것에 정반대를 얻는다. 그리고 그 실패 앞에서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한다. 더 강하게 증명하려고 한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말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확신과 관련된 이야기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말이 적어진다. 내면이 흔들리는 사람은 말이 많아진다. 말로 그 흔들림을 메우려 하기 때문이다. 말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은 공백을 채우지 못한다. 오히려 공백을 더 크게 보이게 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과연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지식이다. 영험이다. 성취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다른 것이 있다. 우리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존재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내가 가치 있다는 것. 내가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 지식과 경험과 성취는 그것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말을 무시하면 우리는 상처받는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견이 무시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시된 것처럼 느껴진다. 누군가 우리의 자랑을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분노한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성취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라는 사람 전체가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자랑의 내용에 자신을 실어보낸다. 그래서 자랑이 실패하면 자신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이것이 자랑의 본질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거부당한 것처럼 느낀다. 이것이 자랑이 위험한 이유다. 자랑은 우리의 자존감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행위다. 타인이 받아들이면 내 존재가 확인되고 타인이 거부하면 내 존재가 부정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불안정한 위치에 놓는다. 현자가 지혜를 숨기는 것은 겸손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자신이 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타인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 그것이 숨긴다는 것에 진짜 의미일지도 모른다. 숨기는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 안에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자꾸 밖으로 꺼내려 할까? 왜 우리는 타인의 눈빛에 그토록 의존할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한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한다.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의 검증을 구한다. 그러나 외부의 검증은 일시적이다. 오늘 받은 인정은 매일이면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또다시 인정을 구한다. 끝없는 순환이다.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외부의 인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외부의 인정은 임시 처방일 뿐이다. 잠시 안심시켜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상황에 처한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면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린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만 남고 진짜 나는 사라진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다.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다가 나 자신의 인정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본다.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타인의 반응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만 남고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껍데기만 남는다. 어리석은 자가 무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운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진짜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서 밖으로만 향하는 것. 타인에게만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진짜 무지일 수도 있다. 현자가 지혜를 숨긴다는 것. 그것은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린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타인의 반응에서 자신을 찾는 대신 자기 안에서 자신을 찾는 것. 타인의 인정에서 가치를 구하는 대신 자기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숨긴다는 것의 진짜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 부모의 시선, 선생님의 시선,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시선,
우리는 그 시선들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 왔다. 그 시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빚어왔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회란 원래 그런 것이다. 타인과 함께 사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제는 균형이다.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타인의 시선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외부의 시선, 그리고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내부의 시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진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한번 멈춰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정말 나누고 싶어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 말하는 것인가? 이 구분은 중요하다. 나누고 싶어서 말하는 것은 괜찮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알게 된 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은 건강한 충동이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어서 말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다. 타인을 도구로 삼는 것이다. 물론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 나누고 싶은 마음 속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속에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동기는 복잡하다. 순수하게 하나의 동기로만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떤 동기가 더 큰지는 느낄 수 있다. 주된 동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랑이 반드시 나쁜 것일까? 모든 자랑이 다 문제일까? 아이가 새로 배운 것을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자랑이다. 그러나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며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자랑이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자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자랑의 동기와 방식이 문제다. 문제가 되는 자랑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자랑이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타인을 열등하게 만드는 자랑.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려는 자랑. 이런 자랑은 관계를 해친다. 또한 문제가 되는 자랑은 강박적인 자랑이다.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자랑. 반응이 없으면 초조해지는 자랑. 이런 자랑은 자신을 해친다. 건강한 자랑도 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한 자랑.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랑.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자랑. 이런 자랑은 괜찮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문제는 자랑 그 자체가 아니라 자랑에 담긴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다시 쇼펜하우어의 말로 돌아가 보자.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운다는 것이다. 자랑스럽게 내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지식의 양과는 다른 문제다. 많이 아는 사람도 자신의 한계를 모를 수 있다. 적게 아는 사람도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이다. 자신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가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조심스러워진다. 안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진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담해진다. 확신에 차서 말한다. 의심 없이 단정한다.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의 의미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다. 이것은 깊은 인식의 표현이다. 인간의 알매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아무리 깊이 알아도 더 깊은 곳이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과신하지 않는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절대시한다. 현자가 지혜를 숨긴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섣불리 드러내지 않는다. 확신에 차서 말하지 않는다.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말의 양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말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확신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내용을 말해도 태도가 다르다. 한쪽은 열려 있고 한쪽은 닫혀 있다. 한쪽은 유연하고
한쪽은 경직되어 있다. 한쪽은 대화가 가능하고 한쪽은 대화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도 자신은 한계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자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려운 점이다. 무지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울이 필요하다.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그 거울은 타인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무언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말해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있게 된다. 자신이 아는 것만 알고 자신이 보는 것만 보면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나 겸손은 오해받기 쉬운 단어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 그러나 진짜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자신의 단점도 아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이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 정확함과 관련이 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함 인식, 과장도 축소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인식.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을 볼 때 편향되기 쉽다. 자신의 장점은 크게 보고 자신의 단점은 작게 본다. 또는 반대로 자신의 반점만 크게 보고 자신의 장점은 보지 못한다. 어느 쪽이든 정확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왜곡이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 이것은 평생에 걸친 작업이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무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사람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다. 자신을 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당하다. 그러나 그 당당함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자기 인식 없이 지어진 건물이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현자가 지혜를 숨기는 것은 아마도 자신을 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드러내지 않는다. 아직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 더 깊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끝나지 않는 과정이다. 완성되는 날이 없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깊이 알아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다. 여전히 더 깊은 곳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지혜의 시작일 수도 있다. 우리 대부분은 완성되고 싶어 한다. 어느 지점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 이제 됐어, 이제 다 알았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서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런 지점은 없다. 적어도 인간에게는 없다. 우리는 늘 과정 중에 있다. 늘 알아가는 중이다. 늘 배우는 중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겸손해진다. 이것을 거부하면 오만해진다. 오만함은 과정을 멈추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순간 성장은 멈춘다. 그 순간 굳어버린다. 자신이 아는 것 안에 갇혀버린다. 겸손함은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다.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아직 배울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 인정 속에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자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은 어쩌면 성장이 멈춰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은 완성의 환상에서 온다. 이제 다 됐다는 착각에서 온다. 그러나 삶에는 완성이 없다.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다. 우리는 늘 미완성이, 늘 부족하다. 늘 더 나아갈 곳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숨기는 것의 의미일 수도 있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완성된 것처럼 보여주지 않는 것, 과정 중인 것을 결과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는 것.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만들어진 것일까?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타인의 인정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다. 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배제당했다. 배제당하면 생존이 어려웠다.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 욕구를 과도하게 자극한다. 비교가 쉬워졌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보여주기가 쉬워졌다. 자신의 성취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피드백이 즉각적이 되었다. 좋아요 하나로 인정을 받고 무시 하나로 거부당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강해진다. 비교와 과시의 문화가 이 마음을 키운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문제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전체가 비교와 과시를 부추기면 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산다.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를 바꿔야 할까?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오래 걸린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마도 인식하는 것이 시작일 것이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느끼는지 인식하는 것.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것. 사회가 어떻게 이 마음을 자극하는지 아는 것. 인식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식하면 거리를 둘 수 있다. 그 마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마음을 선택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냥 자랑하는 것과 그 마음을 인식하고 나서 자랑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충동에 따르는 것이고 후자는 의식적인 선택이다. 후자가 더 자유롭다. 후자가 더 주체적이다. 숨긴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숨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숨겨야 할 때 숨기고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지혜다. 중요한 것은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 없이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생각 없이 숨기지도 않는 것.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 우리의 많은 행동은 자동적이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행동한다. 의식하기 전에 이미 말한다. 오랜 습관이 우리를 움직인다. 이 자동성을 깨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멈추는 연습, 관찰하는 연습, 선택하는 연습.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연습을 오래 한 사람들일 것이다.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 충동에 즉시 따르지 않는 연습, 멈추고, 보고, 선택하는 연습. 이것이 쌓이면 지혜가 된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현자가 된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현자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휩쓸린다.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이끌린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인식하는 것.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선택하는 것.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었을 때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원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공통된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마도 연결이었을 것이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자랑은 서툰 연결의 시도다. 나를 봐달라는 서툰 요청이다. 나와 함께 해달라는 서툰 초대다. 우리가 자랑할 때 우리는 사실 연결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랑은 연결을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연결을 방해한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진다. 사람들은 과시하는 사람을 피한다. 진짜 연결은 다른 곳에서 온다. 취약함을 드러낼 때 연결된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연결된다. 나도 모른다고 말할 때 연결된다. 나도 불안하다고 말할 때 연결된다. 역사적이게도 강함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 약함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가까워진다. 현자가 지혜를 숨기는 것, 그것은 어쩌면 연결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지혜를 드러내면 거리가 생긴다. 당신은 저 높은 곳에 있고 나는 이 낮은 곳에 있다는 느낌이 생긴다. 그러나 지혜를 숨기면 같은 눈높이에 서게 된다.
함께 모르는 것을 탐구할 수 있게 된다. 함께 배울 수 있게 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타인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지혜를 타인과 함께 나누려 한다. 그것도 나누기보다는 함께 탐구하려 한다. 나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정하면서 함께 알아가자고 초대하면서 이것이 진짜 연결이다. 이것이 진짜 지혜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모른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을 숨기면 우리는 고립된다.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척하면 외로워지고 불완전함을 드러내면 함께할 수 있게 된다. 자랑은 완벽함의 가면이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을 성취했다. 나는 이만큼 대단하다. 이 가면 뒤에는 불안이 있다. 사실은 완벽하지 않다는 불안. 사실은 부족하다는 불안.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쓴다. 그러나 가면은 연결을 막는다. 가면은 타인을 밀어낸다. 진짜 나를 숨기면 진짜 연결은 불가능하다. 숨기는 것은 가면을 쓰는 것과 다르다. 현자가 지혜를 숨긴다는 것은 완벽한 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다. 자신의 지혜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겸손이다. 이것은 정직이다. 어리석은 자가 무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면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 거짓 위에서는 진짜 연결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된다. 가면을 쓸 것인가, 벗을 것인가, 완벽한 척할 것인가, 불완전함을 인정할 것인가, 자랑할 것인가, 숨길 것인가. 물론 이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관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방향은 있다. 어느 쪽으로 더 가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완벽한 척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늘 가면을 유지해야 한다. 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잠시도 쉴 수 없다. 진짜 나를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진짜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편해진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면 된다. 이것은 자유다. 이것은 해방이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다. 우리는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약점을 보이면 공격당할 것 같다. 부족함을 인정하면 무시당할 것 같다. 이 두려움은 근거가 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약점을 공격한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부족함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면을 쓴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가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몇 사람 앞에서는, 적어도 몇 상황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다. 그 몇 사람, 그 몇 상황이 우리를 살게 한다. 진짜 연결이 일어나는 곳이다. 진짜 쉼이 있는 곳이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순간 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가? 이 순간 나는 완벽한 척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가면이 필요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완벽해야 하는가? 때로는 필요할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드러낼 수는 없다. 그러나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가면 없이도 괜찮은 순간이 있다. 불완전해도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있다. 그 순간 그 관계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다. 현자는 아마도 이것을 안다. 언제 드러내고 언제 숨길지를, 누구 앞에서 열고 누구 앞에서 닫을지를.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필요도 없다. 적절함이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하다. 이것이 숨긴다는 것의 진짜 의미일 수도 있다. 무조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숨기는 것. 어리석은 자는 이 분별이 없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다. 상황을 보지 못한다.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다. 그냥 말한다. 그냥 보여준다.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이다. 적절함에 대한 무지, 상황에 대한 무지, 타인에 대한 무지. 지혜는 어쩌면 이 적절함을 아는 것일 수도 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언제 나서고, 언제 물러설지, 언제 드러내고, 언제 숨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것은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이것은 규칙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험으로 익혀야 한다. 실패하면서 배워야 한다. 잘못 말했다가 후회하고 너무 많이 보여줬다가 부끄러워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알아가야 한다. 언제가 적절한 때인지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인지 우리 대부분은 아직 그 과정 중에 있다. 여전히 실수한다. 여전히 후회한다. 여전히 부끄러워한다. 그것은 괜찮다. 그것이 배우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다. 후회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고 나서 후회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것을 보여줬을까? 그 후회가 교훈이 된다. 다음에는 조금 더 생각하게 된다. 다음에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된다. 이렇게 조금씩 지혜가 쌓인다. 이렇게 조금씩 분별력이 생긴다. 완성되는 날은 없다. 현자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수의 빈도가 줄어들 뿐이다. 다만 실수했을 때 더 빨리 알아차릴 뿐이다. 완벽은 없다. 과정만 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자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표면적으로는 인정을 얻는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면 만족을 얻는다. 그러나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금방 사라진다. 그리고 또 다른 인정을 원하게 된다. 끝이 없다. 반면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신뢰를 잃을 것이다.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의심한다. 그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과장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친밀감을 잃는다.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기 어렵다. 그의 앞에서는 늘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잃는다. 자랑하기 위해 자신을 꾸미다 보면 진짜 자신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짧은 만족을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 이것이 자랑의 대가다. 이것이 무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의 대가다. 반대로 숨길 때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표면적으로는 인정을 잃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감탄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쓸쓸할 수 있다. 그것은 외로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것도 있다. 자유를 얻는다. 타임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 또한 신뢰를 얻는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한다. 또한 깊이를 얻는다. 밖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안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자가 지혜를 숨기는 이유일 수도 있다. 단순히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안으로 쌓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짧은 인정보다 깊은 신뢰가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균형의 문제다. 무조건 숨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적절히 드러내야 할 때도 있다. 완전히 침묵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는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동기다. 인정받기 위해 드러내는가? 연결하기 위해 드러내는가?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는가? 나누기 위해 드러내는가? 이 차이가 중요하다. 인정받기 위한 드러냄은 받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나누기 위한 드러냄은 받는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 과시하기 위한 드러냄은 거리를 만든다. 연결하기 위한 드러냄은 가까움을 만든다. 같은 행위도 동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드러낼 때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인정인가? 연결인가? 과시인가? 나눔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동기를 속이기 쉽다. 과시하면서 나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인정을 원하면서 연결을 원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자기 관찰이 필요하다. 정직한 자기 관찰이 필요하다. 자기 관찰은 불편한 것을 발견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생각보다 인정을 많이 원한다는 것, 내가 생각보다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것, 이런 발견은 불편하다, 부끄럽다. 그러나 그 발견이 변화의 시작이다. 보지 못하면 바꿀 수 없다. 인정하지 못하면 넘어설 수 없다. 우리 안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 마음이 언제 작동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 마음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아는 것이다.
알면 선택할 수 있다. 모르면 끌려다닌다. 현자가 지혜를 숨기는 것은 아마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 마음보다 더 큰 것을 위해, 깊이를 위해, 신뢰를 위해, 연결을 위해. 어리석은 자가 무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은 아마도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왜 드러내는지 모른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냥 충동에 따른다. 그냥 흐름에 휩쓸린다. 자신을 관찰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이 어리석음의 본질일 수도 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부재. 밖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안을 모르는 것.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이것이 진짜 무지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 많이 아는 것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지혜는 아마도 자신을 아는 것일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자신의 동기를 아는 것, 자신의 패턴을 아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조심스러워진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를 숨긴다. 숨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안다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은 결국 자신을 모른다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일반화할 수 없다. 모든 드러냄이 무지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동적인 드러냄, 강박적인 과시, 끊임없는 자랑, 이런 것들은 자기 인식의 부재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알아간다. 밖을 알아가고 안을 알아간다. 세상을 알아가고 자신을 알아간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 밖만 알고 안을 모르면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다. 안만 알고 밖을 모르면 지혜는 있지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둘 다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밖을 아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 지식을 축적하는 것에 보상을 준다. 성취를 드러내는 것을 격려한다. 안을 아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자기 성찰은 평가되지 않는다. 겸손은 보상받지 못한다. 이런 환경에서 밖으로만 향하기 쉽다. 안을 등한시하기 쉽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사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들여다봐야 한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것이 어쩌면 숨기는 것의 시작일 수도 있다.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리는 것, 드러내는 데 쓰던 시간을 들여다보는 데 쓰는 것,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자기 이해의 노력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숨기게 된다. 드러낼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밖에서 구하던 것을 안에서 찾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밖에서 구하는 인정은 사실 안에서 줄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인이 내 가치를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내가 내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타인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 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타인의 인정은 덜 절실해진다. 내가 내 가치를 알면 타인의 확인은 덜 필요해진다. 물론 완전히 필요 없어지지는 않는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어느 정도의 인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절실함의 정도가 달라진다. 인정을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괜찮은 정도가 된다. 인정에 목매지 않게 된다. 이것이 현자의 상태일 수도 있다. 타인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자신의 가치를 자신 안에서 확인하는 상태. 그래서 굳이 드러내지 않는 상태.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이것이 지혜를 숨긴다는 것의 의미일 수도 있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인정을 갈망한다. 여전히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괜찮다. 그것이 인간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점점 더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자신 안에서 찾고 있는가? 이 방향이 중요하다.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은 없다. 완전히 자족적인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타인을 필요로 한다. 타인의 존재, 타인의 관계, 타인의 반응. 이것들이 우리를 구성한다. 그러나 그 의존의 정도가 있다. 타인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는 의존과 타인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관계. 이 차이가 있다. 건강한 관계는 후자에 가깝다. 함께하면 더 좋지만
각자 더 괜찮은 관계. 인정해주면 기쁘지만 안 해줘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자랑할 필요가 줄어든다. 이런 관계에서는 증명할 필요가 줄어든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가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은 어쩌면 있는 그대로는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 뭔가를 보여줘야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 뭔가를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것은 슬픈 일이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을 믿기는 어렵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되라고 한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성취하라고 한다. 있는 그대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메시지 속에서 있는 그대로 가치 있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 이것을 알 때 자랑할 필요가 줄어든다. 이것을 믿을 때 증명할 필요가 줄어든다. 이것을 느낄 때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이것은 자기 가치의 문제다. 자기 수용의 문제다. 내가 나를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것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것이 튼튼하면 밖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약하면 밖에서 자꾸 확인받으려 한다. 자기 가치를 키우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작업일 수도 있다. 자랑하지 않기 위해 의지력을 쓰는 것보다 자기 가치를 키워서 자랑할 필요를 줄이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이다.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다루는 것. 그러나 자기 가치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어린 시절의 경험, 성장 환경, 주변 관계, 사회적 메시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기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능하다. 조금씩 가능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연습,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는 연습,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연습.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변화가 일어난다. 자기 가치가 조금씩 커진다. 자기 수용이 조금씩 깊어진다. 이것이 숨기는 법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다. 억지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숨기게 되는 것. 자기 가치가 커지면 자랑할 필요가 줄어든다. 자기 수용이 깊어지면 증명할 필요가 줄어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숨기게 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현자에 가까워진다. 우리는 모두 그 과정 중에 있다. 완성된 사람은 없다. 도달한 사람은 없다. 모두 가는 중이다. 모두 배우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자랑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숨기고, 때로는 드러낸다.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성장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신을 아는 것.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 작은 진전들이 모여 변화가 된다. 이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지혜가 된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현자는 자신의 지혜를 숨긴다. 이 문장은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어리석은 자와 현자.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상태다. 우리 모두 안에는 어리석은 자가 있고 현자가 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숨기고 싶은 마음이 공존한다. 드러내려는 충동과 절제하려는 의지가 함께 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상태 사이를 오간다. 어떤 날은 어리석은 자에 가깝고 어떤 날은 현자에 가깝다. 어떤 순간은 자랑하고 어떤 순간은 숨긴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다. 현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숨기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완벽하게 되지는 못해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 자랑했다고 자책하지 않는 것, 어리석었다고 비난하지 않는 것, 인간이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래도 괜찮으니까,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만은 성장을 막는다. 그보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자이면서 동시에 현자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우리는 모두 자랑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숨길 수 있는 존재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있다. 어느 쪽을 키울 것인가? 어느 쪽에 에너지를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느끼는 것,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따를지 말지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숨기는 것은 억압이 아니다. 숨기는 것은 선택이다. 드러낼 수 있지만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이 선택 속에 자유가 있다. 이 선택 속에 지혜가 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숨길 것인가? 자랑할 것인가? 절제할 것인가? 매 순간이 선택이다. 매 순간이 기회다.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 우리가 된다. 그 순간순간의 결정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된다. 지금 이 순간도 선택의 순간이다. 이 글을 읽고 무엇을 느끼는가? 이 글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 안에 간직할 것인가? 공유할 것인가? 숨길 것인가?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 정답은 없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답이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할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러낼 때 거기에는 동기가 있다. 그 동기를 아는 것, 그 동기에 정직한 것. 이것이 시작이다. 왜 드러내고 싶은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 이것을 알 때 선택은 더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모르면 충동에 끌려다닌다. 말고도 자랑하는 것과 모르고 자랑하는 것은 다르다. 말고도 드러내는 것과 모르고 드러내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선택이고 후자는 반응이다. 전자는 자유롭고 후자는 속박되어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전자다. 알고 선택하는 것, 의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지혜의 시작일 수도 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 밖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안을 아는 것. 타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 여기서 지혜가 시작된다. 여기서 숨기는 것이 시작된다. 우리 안에는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규정한다. 이것이 우리의 품격을 만든다. 충동에 바로 따르는 사람과 충동을 느끼고 나서 선택하는 사람, 이 둘은 같은 마음을 느끼지만 다른 행동을 한다. 다른 결과를 낳는다. 다른 삶을 산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한 박자의 멈춤이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 행동하기 전에 잠시 보는 것. 이 한 박자가 모든 것을 바꾼다. 자랑하고 싶을 때 한 박자 멈추는 것. 왜 자랑하고 싶은지 보는 것. 무엇을 얻고 싶은지 아는 것.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숨기는 것은 침묵이 아니다. 숨기는 것은 선택적 표현이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 이 선택 속에 지혜가 담긴다. 이 선택 속에 품격이 담긴다. 어리석은 자는 선택하지 않는다. 그냥 반응한다.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한다.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준다. 충동과 행동 사이에 공간이 없다.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운다. 현자는 선택한다. 충동을 느끼고 멈추고 보고 선택한다. 충동과 행동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지혜가 작동한다. 그 공간에서 분별이 일어난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현자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숨긴다. 우리의 과제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충동과 행동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쉬는 것.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이것이 모든 성장의 시작이다. 그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의기를 쓰는 사람도 있다. 산책을 하는 사람도 있다.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충동을 볼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생기면 선택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대부분 그 공간 없이 산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한다. 충동이 생기면 바로 행동한다. 멈춤이 없다. 관찰이 없다. 선택이 없다. 그냥 흘러간다. 그냥 끌려다닌다. 이것이 대부분의 삶이다. 이것이 일상적인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조금씩 바꿀 수 있다.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금씩 꾸준히 그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공간이 커질수록 자유로워진다. 그 공간이 깊어질수록 지혜로워진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은 연습의 기회다. 멈추는 연습, 보는 연습, 선택하는 연습. 매번 성공하지는 못한다. 매번 멈추지는 못한다. 그래도 괜찮다. 한 번 멈추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번 보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 한 번 선택하면 그것으로 성장이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 진전을 목표로 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멈추는 것. 오늘보다 내일 한 번 더 보는 것. 이것이 가능한 목표다.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다. 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지혜를 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한 박자 멈추려고 하면 된다. 그냥 한 번 보려고 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숨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된다. 외제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된다. 지혜는 목표가 아니다. 지혜는 결과다. 멈추고 보고 선택하는 것의 결과다. 자신을 알아가는 것의 결과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의 결과다. 지혜를 직접 얻으려고 하면 얻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부산물이다. 다른 것을 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의 초점은 지혜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초점은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된다.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어떤 충동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면 된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보는 것, 그 마음의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느끼는 것. 인정받고 싶음, 가치 확인받고 싶음, 존재 증명하고 싶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판단하지 않고 느끼는 것. 비난하지 않고 느끼는 것. 그 느낌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다. 느끼면 알게 된다. 알면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면 달라진다. 이것이 과정이다. 이것이 길이다. 이 길에 끝은 없다. 도착지는 없다. 계속 가는 것이다. 계속 느끼는 것이다. 계속 아는 것이다. 계속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성장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현자는 자신의 지혜를 숨긴다.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선택한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쪽을 향해 걸을 것인가? 도착하지 못해도 괜찮다. 방향만 맞으면 된다. 걷고 있으면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걷고 있다. 이 글을 읽는 것도 걷는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걷는 것이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인식하는 것도 걷는 것이다. 이미 걷고 있다. 이미 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성은 없다. 도착은 없다. 다만 걸음이 있다. 다만 과정이 있다. 다만 지금이 있다. 이 지금에서 한 걸음. 이 지금에서 한 번의 멈춤. 이 지금에서 한 번의 봄.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증명하고 싶었던 것들,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다르게 다룰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다.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이다. 알고 있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 아래 무엇이 있는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 다만 보지 않았을 뿐이다. 다만 외면했을 뿐이다.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마주할 수 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이 글을 읽고 난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지금, 무언가를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다. 이 순간이 시작의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숨기고 싶은 마음 사이에, 어리석음과 지혜 사이에, 드러냄과 절제 사이에, 거기에 서 있다. 거기서 선택한다. 거기서 걷는다. 그것이 삶이었다.